오늘 교관신문에서 한 70% 수사 목표 달성했다는 수사 관계자의 말이 있는 부분인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머지 30%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검 수사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뭐 판단 또는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에 대한 모든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비의 한민효인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서에서 더 나아갈 내용의 공소장이 형의적으로 좀 많이 들어있는지 궁금한데요. 구속하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부르셔서 조사했으니 혹시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영장 청구서에서 공소장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그 공소장 공소장의 그 공소 사실에는 지난번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그 비사실이 주된 골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 구속 영장의 비사실에 대해서 보강하는 수사가 그동안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예, 경영진 김경환입니다. 박 대통령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은 반환하셨나요? 예, 오늘 중으로 반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관련해서 그 검찰이 입건한 거와 이제 그 특검에서도 내용을 스스로 입건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법정 용어는 추가 입건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별도로 추가로 입건된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한부 부도 중지가 아니라 추가 입건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소주의 관련해서 이제 특검보님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이 공소주의 계속 감당하시는 건가요? 예. 수사 기간 종료 이후에도 특검은 그 공소 유지를 위해서 그대로 조직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원은 적절히 그 특검법 제7조 5항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로 인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그 공소 유지를 해보면서 그 7조 5항의 규정에 따라서 특검보 또는 특별수사관 등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아마 적절하게 앞으로 조절하여 아마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보도 똑같은 상황에 따라서 그 운영 상황에 따라서 아마 적절하게 조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 다 남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일행은 일단 4명이 다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다가 추후에 그 업무 범위나 이런 것 따라서 아마 상호 협의해서 적절히 아마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파견검사분들 관련해서 법무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특검법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파견공무원법에 의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그 어쨌든 파견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아마 특검법에 따라서 그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해 주시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서 다음으로 박상진 회장을 읽어주신 것 같은데 피의자 2번이 맞는 건가요? 박상진 사장님? 예, 순서로 보면 아마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혹시 구속영장 기재 사실에 순서는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번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석간 보도 중에 그 대기업 총수분들 출금 관련된 기사가 나왔던데요. 향후 출금 해제 관련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아마 지금까지 대기업 수사 특검이 출범한 이래 그 수사를 하려고 했다가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 못한 대기업의 그 회장들에 대한 출금 문제가 아마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특검에서는 검찰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아마 조치할 예정임으로 알고 있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상만 자문이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죄라고 했는데 그 대통령, 그러니까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거랑 청와대 대통령 혈액을 반출한 거 두 개 다가 해당이 되나요? 앞부분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최순실 씨 관련해서 유아비 입시비리 관련해서 공무집행 방해죄랑 사무소 위조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혐의인가요? 공무집행 방해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청담고등학교 관련해서 아마 그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아마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사무소 이전 때는 사무소 이전은 아마 그 청담고 관련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려다가 아마 미수에 그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 그 의료법 비리 관련해서는요. 그러면 검찰에 입법되는 건 없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된다고 그냥 되나요? 예, 의료 비선 진료 관련해서는 문제된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기소를 하거나 또는 불기소하거나 결정한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하고 기소 불기소가 불가능하고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은 검찰로 이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JTBC의 박민규입니다. 이번에 이제 기소하신 분들까지 보면 어쨌든 특검에서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대기업 수사 중에 삼성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대기업 수사가 미진했다 이렇게 얘기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입장 또는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나머지 SK, 롯데 등등 기업 수사는 검찰에서 해야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뭐 출금 외에 또 뭐 협의 대상에 오른 부분이 또 있을지 여쭈겠습니다. 예. 처음 특검이 출범 시에는 그 특검법 제2조 아마 7호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삼성 등 대기업의 그 금품 공여 의혹이라는 부분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선 그 가장 그 금품 공여 의혹 중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삼성 관련 부분이라서 우선 삼성에 관련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 특검법의 가장 핵심적인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에 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상당 부분이 시간이 소요됐고 그에 따라서 그 다른 대기업의 수사는 실질적으로 거의 진행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삼성에 관한 수사가 결과를 지켜보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그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첩을 받아서 적절하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 이제 그만 받을까요? 추가 하나만 아까 했던 거 관련해서요. 그 박상진 사장 2번 피의자 내용 관련해서요. 대부분 알고 있기로는 그 최재성 부회장이 쌍방돌리 2인자로 알고 있고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재 이후에 그 뭐 회의 주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최재성 부회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진 사장이 2번인 이유가 있나요? 기소함에 있어서 그 순서는 1번, 2번 이런 순서는 뭐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최지성 그 미래전략실장의 경우에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박상진 사장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 사실에 깊숙하게 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이번에 뇌물 추가 기소하셨는데 이전에 그 특수본에서 그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던 것과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제 뇌물 적용하신 건지 그렇다면 이제 공소장 변경이나 뭐 그런 조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랑 사전에 협의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재단법인 K 그리고 미르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검찰에서 그 직권남용 관련 사방에 강요죄로 아마 기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특검에서는 이 부분도 그 뇌물죄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그 현재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뇌물수수죄로 추가 기소를 하고 추가 기소한 이후에 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병합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병합 신청을 해서 병합이 되게 되면 기존의 기존의 우리 검찰과 원만히 협의해서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에 그 특검에서 추가로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뇌물죄를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상호 협의해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만일에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모든 재수라든지 그러니까 재 숫자 상상적 하면 재수를 말하는데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지 또는 뇌물죄가 될지는 최종적으로 아마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원의 부전입니다. 이재용 영장 청구하실 때 부회장 재단 출연금을 횡령으로 적용하셨었는데 그럼 대기업 부분 이제 검찰로 이첩하실 때 기존의 기업들이 재단 출연한 53개 기업이 재단으로 출연한 부분도 횡령으로 수사를 하라는 식의 의견을 내실 건지 아니면 전적으로 검찰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지.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검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의견을 아마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재호인데요. 최순실 관련해서 뇌물죄랑 재산죄 문제를 전부 적용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하고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이라고 판단을 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다음에 안정범 같이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인 그런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또 추가 기소를 하셨는데 그건 아까 질문 연장 공장인데 그거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막판에 이대 교수들 또 무더기로 또 기소하신 뭐 배경이 있으신지. 예. 첫 번째 질문인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분도 같이 대통령의 경우에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피의자로 같이 입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안정범 수석의 경우에도 그 수석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판단에 달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범죄 사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가 되고 아마 병합돼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서는 비선 의료, 그러니까 의료 비리팀에서 조사해본 결과 모두 기소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괄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